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명품 국산 무기인 차세대 전차 K2 흑표가 지난 7월 실전 배치된 후 처음으로 화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K1A1 전차에 비해 한층 강화된 기동성과 생존성에 화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펼쳐진 육군의 기동화력 성능 시범입니다. 차세대 주력전차 K2 흑표가 빠르게 기동하며 2km 밖의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1m) 높이의 장애물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차체를 전후 좌우로 낮추고 높일 수도 있어 지형에 따라 적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K1A1 전차보다 기동성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가 탑재돼 탄약 수가 없이도 더욱 신속하게 연속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자동 레이저 경고 장치가 장착돼 있어 적 전차가 K2 전차를 조준하면 이와 동시에 포탑이 선회하며 적 전차를 먼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m 깊이의 하천도 잠수로 건널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실전 배치된 K2 전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10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K2 전차는 적전차 파괴 능력이 향상되고 4m 잠수도와 기능 등 한국적 지형에 최적화된 전차로서 유사시 적전차를 초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시범엔 K9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 장갑차와 천마, 비호 등 국산 명품 무기가 총출동했으며 해외 군 주요 인사들과 방산업계 관계자 등이 관람했습니다. This very high technology. After we have a chance to see the detail of the equipment, all the technology is very high, and I think. 육군은 이번 시범을 통해 국산 명품 무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0월 1일 창설 51주년을 맞아 최은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창설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30일 합동모의수행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엔 합참 장병과 군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선 국군의 날과 합참 창설 기념으로 구옥회 해군 중장과 조복은 육군 중장 등 7명이 보국 훈장을 받았으며 보국 포장에 김부국 공군 대령, 대통령 표창에 이창훈 육군 대령 등 모두 80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948년에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으로 불리다 1963년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됐습니다. 이후 9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본부 4실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제38대 합참의장에 최윤희 해군제독이 취임했습니다. 국군복지단이 현역병들과 가족들을 위해 군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복지 멤버십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장병들은 영외마트나 호텔, 콘도 등에서 자유롭게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육군 55사단 신병교육대대 대연병장. 지난 5주간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과 면회를 온 가족들이 신병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입대 전과는 확연히 다른 군인다운 모습입니다. 30여 분 동안 진행된 행사가 끝나고 한 병사가 손에 들고 있던 네모난 카드를 부모님께 건넵니다. 바로 국군복지단에서 지급한 국방복지 멤버십 카드. 병사 한 명당 2장씩 발급됐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영내와 영외마트, 호텔, 콘도, 체력 단련장 등 군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모두 가능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물론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정말 병영 생활할 때도 행복하고 또 가족들도 그러한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군복지단이 이번 멤버십 카드를 발급한 이유는 2가지. 현역병과 부모들을 군 복지 서비스 정회원으로 끌어들여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지 혜택을 통해 국방 의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및 콘도, 체력단련장, 명예마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급하게 되었으며 특히 현역병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드는 군 마티에 비치돼 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카드를 지급받은 회원은 국군 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카드로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복무자와 현역병, 가족들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만 이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IBK 기업은행과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6.25 전사자가 안장된 40묘역 964기에 대해 정기적인 현충 선행 활동을 실천하기로 하고 제66회 국군의 날을 맞아 자매 결연 단체들과 함께 전 묘역 헌화와 정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묘역 자매 결연은 각 학교나 기관, 단체 등이 현충 선행 활동에 참여해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재까지 45개 단체와 52개 묘역에 대해 자매 결연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 가꾸는 현충원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국방포럼은 3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위 산업을 주제로 제6회 조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초청 강연자로 나선 진성일 대전 국방벤처협의회장은 국방 ICT, 정보통신 융합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해 소개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김준 테스트마이다스 사장은 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품질 관리에 대한 강연을 펼치며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정책 마련을 주장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임충빈 미래국방포럼 의장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국방력 증강은 물론 방위 산업의 해외 수출 돌파구를 뚫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3월 개교한 한민고등학교가 최첨단 IT 시설과 교육 환경으로 입학을 앞둔 학생과 부모님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군인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 박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바람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음악 시간이 아닌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음악과 미술, 체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예체능 시간. 쿵짝쿵짝 타악기를 배우는 재미도 있지만 상대방의 템포를 생각하고 배려하면 환상적인 하모니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한민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예체능 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이 진정한 리더로서 필요한 덕목들을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는 어떨까? 학생이 영어 수업을 준비해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 한 가지 주제로 세 과목의 선생님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융합 수업이랑 과제 연구, 그리고 창의적 글쓰기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해요. 이게 다른 학교와 다르게 차별화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뭔가 더 자부심,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에 맞춰져 지난 4월과 6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한민고등학교는 전국 6위를 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업군인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민고가 개교하면서부터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재단 이사장님의 그 교육에 관한 열정이 어우러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또한 한민고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사고의 경우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수준이지만 한민고는 한 해 학비가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민고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 걱정을 더는 복지를 통해 군인들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들이 특히 자기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교육을 여기다 맡김으로써 정말 자기가 국가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저희 학교에서 가장 큰 우리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한테 주는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없이 오로지 학생과 선생님의 힘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민고등학교. 새로운 공교육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와 제3회 자랑스런 방산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랑스런 방산인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기념사와 황진아 국방위원장의 격려사, 백승주 국방부 차관의 축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자랑스런 방산인상 수상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공모를 통해 추천됐으며 특별 공로상에는 주식회사 풍산의 고 류찬우 회장과 한국화이바의 조용준 회장이, 방산학술상에는 대전대학교 이필중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은 미래 효자 산업으로 지금이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방산 한류를 꽃피워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난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낸 제1학도의용군의 충원을 기리기 위한 6.25 참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와 인천시, 미8군 부사령관, 제1학도의용군,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청년과 학생 642명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구하고자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떠나 자진해 참전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입국한 제1학도의용군은 미8군과 한국군 부대에 배치돼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탈원작전, 원산 이원 상륙작전, 백마고지 전투 등 135명이 전사하기까지 각종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 군대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은 필수죠. 미 해병대의 근접전 전술훈련인 CQB 전술훈련,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 몽블랑에서 펼쳐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산악연합훈련, 그리고 미 6해공 해병대의 합동훈련인 발리언트 쉴드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미 제15 원정 전투단의 근접전 전술 CQB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미 서부 최대 해병대 기지 캠프 펜들턴에서 3주차 훈련을 받고 있는 해병대원들은 시가전 근접 상황에서의 M4 및 M45A1의 총기 조작법은 물론 사격술 연마까지 현대전의 필수적인 CQB 전술 습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They need the ability to shoot precisely and engage only enemy targets. So this is that point that we're trying to get them to, is that accuracy. 해병대원들은 7주 단위 CQB 전술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한층 난이도가 높은 다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샤모니 몽블랑에서 두 국가 간 산악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명 관광지로 알려진 샤모니 몽블랑은 빙하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산악훈련센터가 있는 곳은 비탈면이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Lo stage va molto bene, è un'esperienza importante in cui abbiamo appreso il modo di lavorare di un altro esercito, quindi 2주간 실시된 이번 훈련은 양국 간의 산악 전술 교류 및 극한 산악지대에서의 전투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양국은 향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괌 일대에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18,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합동훈련인 발리언트 쉴드 14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19척의 군함과 200여 대의 항공기, 그리고 육해공군과 해병대원 18,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발리언트 쉴드 훈련은 육지, 공중, 해상에서의 공격 및 방어 훈련은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임무 수행과 작전 실행까지 실전 상황을 가상해 펼쳐진 대규모 합동 기동 훈련입니다. 2006년에 처음 실시된 발리언트 쉴드 훈련은 경연제로 진행되며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무기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영국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지뢰방어 경장갑 차량 폭스하운드입니다. 폭스하운드는 사륜구동으로 차체 무게만도 8톤이 넘지만 최고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으며 최대 적재량 2톤에 최대 항속거리는 600km입니다. V자형의 하체 구조로 하부 폭발 피해를 최소화한 폭스하운드는 나토 기준 방호 레벨 2의 방호력으로 최대 6kg의 폭발물이 터져도 방어가 가능하며 적외선 및 열 영상 장비 등으로
차량 주변 360도 전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총 6명이 탑승 가능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배치돼 운영 중이며 대당 가격은 15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충무공예 후회를 꿈꾸며 훈련병들이 입영 후에 처음 맞는 일요일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진도 담았는데요. 해군 618기 훈련병들의 첫 일요일 표정 함께 보시죠. 입영 7일째, 화창한 가을 햇살이 내려쬐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병영에서 첫 종교 행사가 있는 날. 생활관 앞 광장에 모인 훈련병들은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로 나눠 각자 활동할 종교시설로 단체 이동을 합니다. 우리 군은 장병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의식을 통해 고된 훈련으로 지친 심신의 위안을 얻습니다. 종교 활동은 특히 신앙을 통한 군 장병들의 무형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고 밝고 명랑한 그리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인성 함양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 끝나고 훈련병들은 다시 생활관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군인의 기본, 절도 있는 제식 동작을 익히기 위한 연습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일과 중에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수사진 촬영. 정식 소대 편성 후 처음으로 해군 618기 훈련병들이 일치 단결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훈련병들은 미리 정해놓은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해군이라는 글자와 기수를 나타내는 숫자 618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변을 별 모양으로 감싸자 대형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군 618기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에도 바쁜 일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날 있을 입단식을 앞두고 전투화도 닦았습니다. 구두약으로 광인하게 닦는다는 걸 처음 경험해보는 순간입니다. 생활관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과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멋진 수병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편지지에 가득 담깁니다. 큰아들입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으시죠? 저도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시설도 좋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침대도 있고 급식도 맛있고 컵라면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준 군대랑은 완전 다릅니다. 요즘 군대 진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체력검사, 신체검사도 다 정상이고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아침, 점심으로 쌀쌀한데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세요. 수료식 날 늠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는 조만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훈련병들도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겠죠. 군대에서 받게 될 첫 편지의 기대감은 조금씩 부풀어갑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빨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념식 함께 하시면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병영 문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직한 국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